안녕하세요. 이제 14번째 수업인데요. 이제 곧 등교 계약을 하기 때문에 몇 번의 이런 영상 수업이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선생님은 여러분에게 영상으로 수업을 제공하는 게 굉장히 보람차긴 하지만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계약 후에 여러분에게 영상을 열심히 시청했는지 굉장히 많이 물어볼 겁니다. 자, 오늘부터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듯이 새로운 소단원, 인수분해 담원에 들어갈 건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인수분해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다입니다. 자, 다소 어렵고 생소한 단어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우리에게 익숙한 소재로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학습지 보죠. 그림 보고 연결짓기라고 되어 있어요. 다음에 그림을 보고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설명을 써보라고 했는데요. 자, 왼쪽에 있는 그림은 뭐냐면요. 퍼즐 조각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나타나 있는 그림은 뭐죠? 네, 완성된 퍼즐 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왼쪽 퍼즐 조각에서 오른쪽 퍼즐 판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반대로 오른쪽 퍼즐판이 왼쪽 퍼즐 조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줘야 되죠? 네, 여기에 들어갈 설명은 퍼즐을 조립한다입니다. 퍼즐을 조립한다. 자, 엄청 엉망으로 쌓여있는 퍼즐 조각들을 잘 조립을 해보면 하나의 멋있는 퍼즐 작품이 되는 거죠. 퍼즐을 조립한다라는 게 위에 들어갈 설명이겠고요. 그럼 아래에는 반대로 완성되어 있는, 정교하게 완성되어 있는 퍼즐판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나열되어 있는 퍼즐 조각이 될까요? 네, 여러분은 이때 어떤 용어를 쓰는지 모르겠는데요. 선생님이 의도한 용어는 퍼즐을 해체한다입니다. 자, 그럼 과연 이 퍼즐 이야기랑 우리가 오늘 배우고자 하는 인수분해가 어떤 관련이 있을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그거는 학습지 1쪽의 마지막에서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자, 여러분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시간이에요. Back to the past 라고 되어 있죠.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용어를 한번 떠올려 볼 겁니다. 우리는 1학년 때 무엇을 배웠냐면요. 소인수분해에 대해서 배웠어요. 선생님이 간만에 이 수업 준비를 하면서 1학년 교과서를 한번 봤는데요. 소인수분해가 무려 가장 첫 번째 단원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인수분해란 무엇이었는지 그 정의를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에게 선생님이 많은 것을 바랄 수 없기 때문에 빈칸만 뚫어놨어요. 소인수분해란 무엇이었죠? 자, 받아 적으세요. 1보다 큰 자연수를 그 수의 소인수만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소인수는 무엇이었냐면요. 그 수의 약수 중에서 소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수의 소인수, 소수인 약수들만의 곱으로서 그 자연수를 나타내는 것을 소인수 분해라고 했고요. 그래서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보면 15라는 수는 3과 5의 곱이라서 3, 5를 모두 약수로 갖고 1과 15도 약수로 갔는데요. 그 중에 소수인 것은 3과 5였으니까 15를 3과 5만의 곱으로 나타낸 것이 바로 11을 15를 소인수 분해한 것이었겠죠. 선생님이 여기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요. 만약에 우리가 3을 A라고 한다면 5는 이 A를 이용해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방법은 여러 가지겠지만 3에다가 2를 더한 거니까 근데 3을 A라고 했기 때문에 5는 A 더하기 2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15라는 소인수분해 되기 전의 수는 A와 A 플러스 2의 곱이 되겠네요. 15는 A 더하기 A 플러스 2겠다. 그런데 우리는 A 곱하기 A 플러스 2를 어떻게 해도 나타낼 수 있다? A 제곱 더하기 2A와 같이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식을 선생님이 학습지에서는 별표로서 나타냈었는데요. 이 별표의 좌변과 우변을 비교했을 때 좌변에서 우변은 어떻게 얻었었죠? 네, 우리가 2학년 때 배운 좌변에서 우변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쓸게요. 2학년 때 배운 전개라는
개념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자, 즉 a 곱하기 a 플러스 2는 a제곱 더하기 2a야. 이게 바로 2학년 때 배운 전개라면요. 이제는 반대인 거예요. a제곱 더하기 2a는 a 곱하기 a 플러스 2로 나타낼 수 있어. 즉 이 과정도 우리가 이제는 이야기할 수 있을 건데요. 이 우변에서 좌변으로 가는 과정이 바로 우리가 현재 3학년 때 배우게 될 인수분해입니다. 자, 그래서 새롭게 정의, 인수분해란 정의 한번 등장을 하겠는데요. 인수분해란 뭐냐면요. 이와 같이 하나의 다항식을 이와 같은 꼴, 즉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 인수분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시 한번요. 2학년 때는 이 식을 분배 법칙에 의해서 이와 같은 꼴로 계산하는 것을 배웠고요. 그 과정을 전개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다항식을 얘를 이루고 있는 두 개의 다항식을 찾아서 그 다항식들을 곱으로 나타내는 즉 인수분해라는 새로운 과정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그 인수분해란 무엇이냐? 하나의 다항식을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서 나타내는 것을 인수분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인수, 분해, 우리는 분해는 알고 있었죠. 인수는 잘 모르던 단어인데요. 이때 무엇을 인수라고 하냐? 이 두 개 이상의 다항식에서 요 각각의 다항식을 앞으로는 인수라고 부를 겁니다. 즉 정의 부분 다시 한 번만 읽을게요. 인수분해란 하나의 다항식을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때 그 각 다항식 a 플러스 2가 되겠죠. 이 식에서는 쪼개진 각각의 다항식을 우리는 처음식의 인수라고 한다라는 거 정의 부분에 잘 적어줄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2학년 때 배웠던 전개와 지금 새롭게 배우는 인수분해를 그림으로 한번 이해를 해볼래요. 모식도로 이해하기 되어 있죠. 보면은요, x 더하기 1 곱하기 x 더하기 2만 선생님이 학습지에 적어놨죠. 자, x 더하기 1 곱하기 x 더하기 2는요, 우리가 2학년 때 배웠던 전개의 개념을 이용해서 분배 법칙을 사용을 해서 하나의 다항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얻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변에는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라는 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는 뭘 배운다라고 했어요? 이 식을 모르고 얘만 주어진 상태에서 이 하나의 다항식을 얘를 이루고 있는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내는 즉 이 과정 바로 인수분해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때 x 더하기 1과 x 더하기 2는 요 한 개의 다항식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다항식이기 때문에 이 다항식과 이 다항식이 바로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의 인수가 되는 겁니다. 자, 전개와 인수분해 그 차이점 잘 알았나요? 여기서 잘 살펴보면 전개와 인수분해는 시작 방향과 끝 방향이 서로 반대죠. 전개는 왼쪽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끝나는 거고요. 인수분해는 오른쪽에서 시작해서 왼쪽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개와 인수분해는 구성 성분은 같지만 시작하는 부분과 끝나는 부분 그리고 방향이 서로 반대인 과정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 얘기를 퍼즐에서 다시 한번 연관을 시켜볼게요. 왜? 위 부분이랑 이 부분이 그림이 똑같잖아요. 자, 퍼즐과 다항식을 연결 지어보자 라고 하면서 선생님이 표를 그려봤는데요. 선생님은 지금 이 앞에 퍼즐 부분에 들어갈 빈칸만 여러분에게 불러주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은 선생님이 불러주는 내용을 받아 적어보고 이제 잠깐의 시간을 줄 테니까 이 퍼즐에서 한 얘기가 다항식에서는 어떻게 연관 지어질 수 있는지 빈칸을 한번 채워보도록 합시다. 자, 그렇다면 한번 같이 해보죠. 퍼즐에서는요, 퍼즐을 첫 번째는 조립하다가 될 거예요. 퍼즐을 조립하다. 자, 두 번째는 퍼즐을 해체하다가 될 거고요. 첫 번째 빈칸은 조립이었고 두 번째 빈칸은 해체입니다. 자, 세 번째 문장은요. 퍼즐의 조립은 해체의 반대이다.
맞는 말이죠. 하나의 완성된 퍼즐판을 만드는 거랑 완성된 퍼즐판을 만들기 위한 조각들로 분해시켜버리는 것은 서로 반대의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퍼즐의 조립은 해체의 반대이다. 세 번째에 들어갈 문장이고요. 네 번째 줄에는 퍼즐을 구성하는 것은 각각의 조각이다. 각각의 조각이다. 조각을 써주면 되겠어요. 다섯 번째는 퍼즐을 조립하는 방법은 유일하다입니다. 자, 퍼즐을 조립하는 방법이 유일하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뭐 여러분이 1번 조각, 2번 조각, 3번 조각이 있을 때 어떤 순서로 맞추는 게 서로 이 순서를 맞추는 거랑 이 순서를 맞추는 건 서로 다르잖아요. 왜 유일하다의 의미가 아니에요. 자, 퍼즐을 조립하는 방법이 유일하다는 얘기는 이 퍼즐판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이 퍼즐 조각은 반드시 단 하나의 지정된 자리에만 와야 되는 거죠. 어떠한 퍼즐 조각이 다른 자리에 들어가도 똑같은 퍼즐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완성된 퍼즐판을 만들기 위해서 이 하나의 퍼즐 조각이 들어가야 되는 위치는 딱 하나로 정해져 있으므로 그러한 의미에서 퍼즐을 조립하는 방법은 유일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퍼즐을 많이 맞춰본 경험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퍼즐을 조립하는 방법은 유일하다라는 의미가 무슨 말인지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요. 퍼즐들을 조립을 하게 되면 어떠한 조각들이 어떻게 전체적인 그림을 만드는지 알 수가 있겠죠. 퍼즐을 조립을 하면 이 조각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조립을 해서 퍼즐판을 만들게 되면은 이 퍼즐 조각들이 이루는 전체적인 그림이 뭔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조각들이 어떻게 전체적인 그림을 만드는지 알 수 있다. 이게 바로 6번째 줄에 들어갈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퍼즐을 맞추는 거랑 퍼즐판을 망가뜨리는 것 중에 뭐가 더 어렵죠? 당연히 퍼즐을 맞추는 게 더 어렵죠. 퍼즐 맞출 때는 이 조각이 여기 들어가야 되는지 여기 들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이웃하고 있는 조각이랑 서로 맞는 모양인지 항상 살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해체는 그냥 확 무너뜨리면 되는 거죠. 퍼즐의 해체보다 조립이 더 어렵다. 이게 빈칸에 들어갈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잠깐 시간 줄 테니까요. 방금 불러준 내용을 토대로 다항식에 해당하는 표본에서 빈칸 한번 연관지역 채워보고요. 그 다음은 이제 이쪽 학습지 이쪽에 있는 예제, 다음식은 어떤 다항식을 인수분해한 것인지 생각해보세요 해서 1번과 2번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요, 다음 그림으로 수학 공부하기인데요. 이것은 여러분이 이 아래에 선생님이 제시해 놓은 빈 공간에다가 여러분의 온갖 감각을 자유롭게 총동원을 해서 1과 x와 x제곱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보고 이걸 수식으로 바꿔보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이긴 했겠지만 이 수학을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보라고 쉽지 않을 겁니다. 그냥 여러분 그림 좋아하니까 끄적끄적 한번 그려보도록 하고요. 만약에 이 1과 x와 x제곱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에 성공을 했다면 여러분이 그려놓은 그 그림을 이용해서 이번에는 x제곱 더하기 x도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시간 10분 정도 줘야 될 것 같네요. 시작하세요. 시작. 자, 다들 퍼즐과 다항식의 연관성 잘 발견했을까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x 더하기 1 곱하기 x 더하기 2는 전개하면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가 되는데요. 우리는 이제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가 이와 같이 분해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표에서는 뭐였냐면요. 퍼즐을 조립하다 라고 했습니다. 자, 퍼즐을 조립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잘 몰랐던 각각의 조각들이 하나의 완성된 그 완성품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 다항식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 몰랐던 식인데 얘네들이 뭘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지 과연 어떠한 조각들로 이 다항식이 구성되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퍼즐을 조립하다와 다항식을 인수분해하다가 서로 관련 있는 의미가 되겠죠. 다음 퍼즐을 해체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조각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모르고 그 조각들의 위치도 모르고 이 조각들의 의미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퍼즐을 해체하는 것은 다항식을 전개를 해서 사실 우리가 얘만 보면 얘를 이루고 있는 구성 성분들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다항식을 전개하는 게 바로 퍼즐을 해체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퍼즐의 조립은 해체의 반대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도 다항식의 인수분해는 무엇이다? 전개의 반대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고요. 네 번째는 퍼즐을 구성하는 것은 각각의 조각이라고 했어요. 마찬가지죠. 다항식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각각의 인수이다. 이게 인수라는 말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퍼즐을 조립하면 다섯 번째, 퍼즐을 조립하는 방법은 아까 유일하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알 수도 있느냐? 다항식을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유일하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파악은 할 수 있겠죠. 즉, 이 다항식을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받게 되지 않는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여섯 번째, 퍼즐을 조립을 하면 어떤 조각들이 어떻게 전체적인 그림을 만드는지 알 수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마찬가지죠. 다항식을 인수분해하면 어떠한 인수들이 다항식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알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다항식을 인수분해하게 되면 어떤 인수가 다항식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이렇게 연관시킬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퍼즐의 해체보다 조립이 더 어렵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다항식의 전개보다 인수분해가 더 어렵다는 것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즉, 다항식의 전개를 인수분해보다 먼저 배우는 이유 알 수 있겠죠? 전개는 2학년 때, 인수분해는 3학년 때 배우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7번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실 6번이 우리가 인수분해를 왜 배우는지 조금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다항식을 인수분해하면 어떠한 인수들이 이 다항식을 구성하고 있는지 알 수 있으니까 이 다항식의 특징을 파악을 하는 데 도움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항식 단원에서는 그 다항식의 특징을 파악하는데 인수들이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인수들을 알으려면 인수분해를 해줘야 되니까 인수분해를 배우는 것이 다항식을 파악하는 데 나아가서 수학을 공부하는 데 조금은 도움이 되겠다라는 거 선생님이 약간만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예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죠. 다음 식은 어떤 다항식을 인수분해한 것인지 생각해보라고 했잖아요. 얘를 인수분해한 거죠. 그 말은 얘는 뭐예요? 얘를 전개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다항식을 인수분해한 거냐? 이 두 식의 전개식, 즉 이 식의 전개식을 인수분해한 게 이거인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인수분해된 상태는 어떠한 다항식을 인수분해한 것이냐? 얘를 계산한 전개식을 인수분해한 거랑 같은 거죠. 따라서 우리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곱셈 공식에 의해 전개하면 a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a제곱 마이너스 1을 인수분했더니 얘가 나왔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x 마이너스 3 곱하기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된 식은 과연 무엇일까? 이거의 전개식인 거죠. 따라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것도 했어요. 뭐냐면요. 1차항의 개수가 1인 두 1차식을 곱할 때에는 요 상수항이 각각의 개수들을 조금 구성을 한다라고 했었는데 어떻게 했느냐? 상수항의 합이 1차항의 개수를 결정할 거고요. 상수항의 곱이 상수항을 결정할 겁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몇 번 여기 넘어가서 영상에 잘리다 보니까 굉장히 심심해졌어요. 이 밑에 쓰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예제까지 해봤고요. 그림으로 수학 공부하기는 오늘 하지 않을 겁니다. 어떤 답이 그림을 그렸는지는 여러분이 사진 찍어서 보내는 게 이번 시간 숙제예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 내용, 같이 선생님이 의도한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보면서 x제곱 더하기 x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볼 겁니다. 처음으로 수업이 굉장히 일찍 끝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어느 수학자 이야기, 또 한 번의 수학자 이야기를 선생님이 들려줄 건데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다뤄본 경험이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냐면요. 자,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를 모두 더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이러한 문제를 초등학교 어느 한 교실에서 수학 선생님이 이 문제 애들한테 계산하게 하고 계산하는 동안 나는 쉬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문제를 냈대요. 그랬더니 어떤 한 학생이 선생님 계산 빨리 했어요. 5050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5050 맞을까요? 자,
귀찮은 이 수학 이렇게 빨리 계산을 해버렸기 때문에 선생님은 굉장히 당황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귀찮은 수학 문제의 해결 방법을 발견해낸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나요? 바로 가우스인데요. 자, 그래도 우리 초등학교 때 뜬 내용 한 번만 떠올려 보자면 1에서 100까지 더하라고 선생님이 시켰대요. 자연수를 섞어 더하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이 계산하기를 우리 배웠었죠? 아마 교과서에서 배운지까지는 선생님 잘 모르겠는데요. 1과 100을 더하면 101이죠. 2와 99를 더해서 101이죠. 3과 98을 더해서 101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101이 어디까지 나올 수가 있었죠? 네, 50이랑 51까지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1이라는 숫자는 몇 번 등장하는 거예요? 1에서 50까지 50번 등장하기 때문에 101 곱하기 50이다 라는 결과를 얻었다라는 얘기죠. 101 곱하기 50만 계산을 해주면 1에서 100까지 자연수를 100번 다 더할 필요 없이 얻을 수 있다는 게 이 가우스라는 학자가 초등학교 3학년 10살 때 해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10살 때 이 수학 문제에 대해서 모든 자연수를 다 더하지 않고서도 어떤 방법, 이러한 방법이 뭐죠? 어떤 방법으로 해결한 천재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특히나 이러한 점들로 인해서 수학의 두각을 드러내고 특히나 수학의 여러 분야 중에서도 수의 성질을 연구하는 정수론이라는 과목으로 자신만의 독특한 수학적 업적을 올렸다고 합니다. 자, 선생님이 아까도 이야기를 했듯이 자연수를 소인수분해하면 딱 한 가지 방법으로만 소인수분해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정수는 소인수분해하면 여러분 딱 한 가지 방법으로만 소인수분해가 됩니다. 우리 퍼즐을 조립하는데 딱 한 가지 방법으로만 조립할 수 있다고 했듯이요. 그래서 정수를 소인수분해하면 이처럼 단 한 가지 방법으로만 소인수분해 되는데요. 밑줄 친 부분은 딱 한 가지 방법으로 또는 단 한 가지 방법으로를 써주면 됩니다. 이때 이 가우스라는 사람은 다항식을 인수분해할 때에도 마찬가지의 성질을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다음의 문장이에요. 1차 이상의 다항식을 더 이상 인수분해 되지 않는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낸다면 즉 1차 이상의 다항식을 인수분해를 끝내버린다면 어떻게 되느냐? 오직 한 가지 형태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을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다항식을 봤을 때 걔를 인수분해를 한번 해놓기만 하면 그것이 인수분해된 유일한 형태니까 인수분해 한번 했으면 인수분해는 끝난 거겠구나. 그러니까 인수분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딱 한 가지 방법만 있으니까 인수분해 공부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겠다라는 사실 우리 이 가우스로 인해서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놀랍게도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예요. 대신 숙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인수분해를 왜 배워야 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다음에 6가지 개념에 대해 정의를 조사를 해왔으면 좋겠어요. 사실 조사도 아니죠. 여러분이 작년까지 다 배운 거니까요. 다음에 제시한 6가지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반듯하게 정리해 오라고 했어요. 반듯하게는 예쁘게 깔끔하게 써오기만 해도 좋고요. 아니면 표로 정리해 와도 좋고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도록 합니다. 뭐냐면요. 등식이란 방정식이란 굉장히 선생님이 많이 하는 거였죠. 차수에 대해서 정리를 해오세요. 아마 이 차수에 대해서 선생님의 마음에 들게 정리를 해오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차수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를 해와 보고요. 1차식이란 뭔지, 1차 방정식이란 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2차식이란 무엇이었는지까지 정리를 해오도록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인수분해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빨리 끝내줘서 너무 기분 좋죠? 선생님 이런 말 들었어요. 다음 시간은 짧게 돌아온다라고 했지만 그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라는 말이요. 자, 오늘은 진실이길 바라며 끝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